정말 열심히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형님들이 많이 와주시고 하니까 제가 또 대충 준비할 수 없더라고요. 성격 자체가 또 대충한 성격이 안 돼가지고 요새 라이브 방송도 그렇고 촬영분도 그렇고 좀 타이트하게 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님들께서 많이 좋아해 주시니까 빡세게 하는 거죠. 베트남 공사 시나리오, 공사가 그 공사가 아닙니다, 형님들. 우리가 흔히 말하던 그 유흥에서 말하던 너 공사 당할래, 공사 쳤어, 이런 공사인데 사실 제가 그런 파트는 잘 몰라요. 한국에서는. 한국에서 유흥 많이 안 가봐가지고. 근데 호메형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오셨네요. 그러니까 베트남에서는 공사라고 하기보다는 조금 더 포괄적으로 제가 표현을 한 거고, 사실상은 그러니까 여자애들이 돈 달라고 할 때, 돈을 달라고 할 때 어떻게 빌드업을 하고, 근데 이거는 제가 예전에 여자애들이 돈돈돈거릴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거랑 조금 다른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형님들이 돈을 주셔도 됩니다, 걔네들한테.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판단을 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그 판단 근거에 대한 설명이에요. 막연하게 형님들한테, 형님들 여자애가 만약에 교통사고 났어요, 링글 꽂고 돈 주세요, 주지 마세요, 이게 아닙니다. 이 상황에서 이런 기준을 가지고 형님들이 판단을 하시고, 결과적으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뭐냐면 바로 형님들의 기분입니다. 기분이 제일 중요해요. 형님들이 마음을 안 상하셨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그래서 형님들의 마음을 지켜드리고 싶은 그런 운영자의 마음이 담긴 방송입니다. 처음 와보시는 거 감사드립니다. 저의 염려와 걱정이 담겨있는 방송이다. 무작정 돈 주지 말라, 무작정 베트남 애들 돈 얘기하면 끊으라, 이 뜻이 아닙니다. 그냥 형님들이 저는 상처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상처를 많이 받아봤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대처를 해야지 그나마 상처를 안 받는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형님들의 마음을 지키는 컨텐츠예요. 가보겠습니다. 진화하고 있는 베트남의 스캠 or 공사, 같은 표현이에요. 스캠이든 공사, 좀 더 자극적인 표현이 스캠인 것 같고, 망국 공통이죠. 공사. 베트남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알아봅시다. 형님들의 마음을 지키는 방법. 요즘 베트남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형님들께서 조금 인지를 못하고 계신 분들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반갑습니다. 베트남에도 요새 진짜 애들이 도박을 너무 많이 해요. 젊은 애들이 온라인 도박, 코인, 베트남 애들도 정말 많이 하고 달고 사는 애들이 많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지만은 유흥이라는 애들이 주로 많이 하잖아요. 대체로 그날그날 돈을 벌고 액수가 크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예전이랑 다르게 형님들한테 돈을 요구하는 방식이나 니즈나 이런 게 다 바뀌었다는 얘기죠. 제가 체감하기 때, 제가 느끼기에.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 그러니까 거창하게 말을 붙여서 공사지, 그냥 평소에 형님들한테 이 속된 말로 삥 뜯는 애들, 그게 저는 이제 삥은 뜯을 수 있어요. 형님들이 뭐 여자애한테 마음이 있거나 여자애가 잘해주면 한 5만원씩 지어주실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기분이 나쁘니까 삥 뜯기면 이거를 구라를 좀 성의껏 쳐줘야 내가 속어라도 주는데, 구라도 성의있게 안 쳐버리면 얘가 나를 진짜 뭘로 보나, 바보로 보나, 등신으로 보나, 이 생각 때문에 기분 나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의 포인트입니다. 공사는 일단 단계별로 대처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걸 누가 당해 하실 수 있지만 많이들 당하십니다. 당한다는 기준이 뭐 내 장기 내주고 집 내주고 뭐 이게 아닙니다, 형님들. 그러니까 기분이 나쁜 거, 얘한테 내가 이런 존재였나, 내가 속았나, 이런 것들, 그걸 방지를 했으면 좋겠고요. 예전처럼 최근의 시대의 흐름에 따라 진화된 방식들, 이게 매년 애들이 좀 발달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전처럼 그냥 돈줘 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예전에는 그냥 대놓고 돈줘, 오빠 나 오토바이 사고 났어, 내 친구가 응급실에 입원했어,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왔어, 집세를 내야 돼, 한국어를 공부해야 돼, 동생의 학비를 내줘야 돼, 밑도 끝도 없이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애들이 그게 아니라 좀 발달했습니다. 시간을 두고 천천히 빌드업을 하고 체계적인 접근을 합니다. 옛날엔 뭐 애들 성의도 없었어요. 감정에 호소한다. 이거는 근데 좀 고전적인 방법이긴 한데, 항상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이게 클래식한 게 정석이다, 클래식한 방법이 먹히기 때문에 걔는 클래식으로 남은 거다라는 말이 있다시피 늘 예전부터 해오던 방식이에요. 이거는 여자애들이 얘기를 합니다. 매일매일 영통이야. 매일매일 영통하고 밝은 모습만 보여주던 여자애가 갑자기 며칠 동안 전화도 안 받고 영통도 안 해. 그리고 나서 한 3일 뒤에 연락 오더니 애가 울면서 전화가, 오빠 나 사실 이러면서, 또는 나 진짜 다른 데는 얘기 말 못하고 오빠한테만 얘기하는데
즉 감정에 호소하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그 정도 얘기를 하는 경우에는 이미 형님이 한 15번째 사람 정도는 되지 않을까. 또는 이제 천천히 접근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처럼 막 오빠 나 아이폰 17 사줘 이게 아니고 두 가지 패턴. 첫 번째가 오빠 나 아이폰 17 갖고 싶어. 사달란 말을 안 해요. 아 아이폰 17 쓰면 좋겠다. 나 아이폰 17 쓰면 행복할 것 같아. 이런 애들. 그 다음에 오빠 나 핸드폰 사고 싶은데 할부로 살 건데 첫 달 15만원 정도만 도와줄 수 있어. 이렇게 접근하는 애들이 있어요. 야 피곤하죠? 접근을 그렇게 해버리니까. 또는 오빠 나 다음 주 생일이야. 알고 보면 잘록여진 3개이고 1년에 생일 한 3번 합니다. 1년에 3번 태어나는 애들이 있어요. 가끔씩. 자 그 다음에요. 신뢰를 쌓습니다. 이게 한국인들이 제일 약한 게 또 신뢰거든요. 자기 영통을 할 때 얘네들은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건데 근데 영통을 하면서 자기 가족이랑 친구들을 비춰줍니다. 그리고 나서 형님들 생각할 때는 가족까지 보여줘? 친구까지 보여줘? 친구는 좀 더 그렇지만 가족까지 보여줘? 하면서 신뢰도가 조금씩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여자애들이 나는 진실한 이미지가 진실한 이미지를 세탁을 하는 거죠. 그리고 형님들이 제일 약하신 부분은 미래지향형입니다. 미래지향형이 뭐냐면 여자애들이 오빠 나 오빠랑 진작에 만나보고 싶은데 내가 생활은 어떻고 앞으로 뭐 미래가 어떻고 뭐 돈이 어떻고 뭐 학습 교육이 어떻고 이런 소리 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거에 형님들의 마음이 많이 움직이십니다. 그러니까 팩트고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좀 다른 관점에서 얘기를 하면 얘네들이 수많은 이유들을 대면서 형님들한테 돈 달라고 하지만 어느 부분,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팩트일 수도 있다입니다. 걔네들이 물론 구라를 많이 치지만 반문화 애들이 이게 전부 다 구라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죠. 아 그러면 또 어떡하냐. 상황이 곤란해진다는 얘기입니다. 타국에서 호감 가는 어린 여자가 감정에 호소한 판단이 흐려지는 경우가 정확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를 한 문장으로 진짜 정확하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얘랑 있으면 좋아요. 이 감정이 뭔지 모르겠는데 얘랑 있으면 즐겁고 나한테 잘해주고 근데 이 여자애가 감정에 호소하고 미래에 대해서 호소를 해요. 자기가 뭐를 배우고 싶은데 사정이 어떻고 저떻고 해서 돈을 어떻게 해서 공부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 해버리면 형님들이 마음이 많이 약해지시거든요. 근데 또 그게 있어요. 저게 팩트긴 한데 수많은 이유들을 얘네들이 제시를 하겠지만 어쩌면 일정 부분은 또는 어쩌면 그때는 사실일 수도 있어요. 얘네들이 말한 게 100% 다 구라는 아니라는 얘기죠. 물론 100% 구라치는 애들도 있지만 그러니까 엄마가 입원을 하고 동생이 사고를 당하고 아빠가 수술을 하고 조부모가 응급실을 가고 아이가 아프고 교통사고가 나고 뭐 병원 가는데 검사비가 막 400만 동씩 나오고 바람에 창문이 날아가고 조부모 부모가 돌아가시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형님들이 어쨌든 호감이 있는 여자애가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백타 그걸 가지고 너 구라치니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만약에 저렇게까지 얘기하는데 내가 너무 구라라고 마음속으로 단정을 하고 접근을 해버리면 이 여자한테 좀 신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도 형님들 많이 하신단 말이죠. 애초에 밤에 일하는 꽁이랑 연애라 뭐 이렇게 아닌 분들도 많겠지만은 그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00%는 아니지만 뭐 이런 분도 있고 저런 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중요한 건 판단이에요. 판단. 결국에는 기준과 판단이 제일 중요한데 가족 중에 누가 아프다고 했을 때 만난 지 3회 이하다. 만난 지 한 달 이내다. 그럼 100% 스캠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자애가 아예 그냥 좀 두드러 맞아야 됩니다. 저기 그 주걱 같은 거 들고 와가지고 궁뎅이를 곤장 맞듯이 맞아야 돼요. 얘네들은 그냥 형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면 이거 아님 말고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기분도 안 나빠요. 왜냐면 형님들이 저런 상황이 돼버리면 그냥 여자애가 만난 지 한 달 이내고 만난 지 3일 이내한테 돈 얘기해버리면 그냥 차단 박아버리면 끝이거든요. 아쉬운 건 있을 수 있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여자가 마음에 들었다. 연애에 마음에 든 게 아니고 형님들이 생각해서 이런 관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여행객분들이 대부분이시니까 여행을 오셨을 때 이 친구랑 합이 잘 맞았어. 연애가 아니라. 그러면 다음에도 얘를 보고 싶을 거잖아요. 안전빵이죠. 일명. 그 안전빵이 돈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이거 안전빵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과연 내가 이런 지출을 해야 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연애의 관점이 아니더라도. 다음번에 내가 베트남 왔을 때 얘랑 하루 만나고 싶은데 내가 지금 이 돈을 줘야 만날 수 있나 없나라는 그런 기준선이 생겨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형님들께서 조금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선에서 해야 되나 라는 그런 얘기 드립니다. 전 100만원 줬습니다, 꽁한테. 그러니까 뭐 제가 그걸 가지고 왈가왈부 할 순 없지만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렇다고 쳤을 때 이거를 가지고 형님들한테 꼭 이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 달 이내 3회 이하 이거는 더 고민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거 돈 주고 다음에 만나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다 치고. 근데 만약에 진짜 애들이 무슨 일 있으면 가족 문제면 가족끼리 모여서 해결을 해요. 그리고 안 되면 연락이지, 바로 연락 오는 건 100% 사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 있어요. 이거 말고 만난 지 꽤 됐어요. 만난 지 꽤 됐는데 그때 여자애들이 돈을 달라고 하면 이때 또 딜레마가 좀 심해요. 그러니까 만난 지 꽤 됐다는 게 연애뿐만 아닙니다. 베트남에 와서 막 이렇게 만났고 몇 번 봤고 이런 관점인데, 그렇죠. 이렇게 가라오케나 에코나 로맨스는 없는 그 순간을 즐기는 게 최고 맞아. 그러니까 사랑니 발차한다고 천만, 그러니까 이게 봐봐 형님들, 맞잖아요. 이게 피해자들이 속출한다니까요 형님들. 근데 이거를 연애의 관점이 아니고 형님들 진짜로요, 꼭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도 있다는 걸 형님들 명심해 해주세요. 여자애를 가라오케에서 만났는데 한 4일 왔어요 형님들이. 4일 왔는데 3일을 내상을 입은 거예요 형님들이. 와가지고 조진 겁니다. 3일 동안. 여자애 하루는 막 여자애 보지만 하고, 하루는 여자애 이빨이 없고, 하루는 여자가 술 먹고 토하고 막 내상을 입었어, 최악을. 근데 4일째 마지막 가는 날에 여자애 만났는데 그 여자가 나한테 너무 잘해줘. 너무 잘해주고 술도 나랑 비슷하게 먹고 그 다음에 침대에서도 나랑 잘 맞고. 그럼 생각이 난다고요, 한국 가서. 근데 그 생각나는 게 연애의 감정일 수 있지만 다음번에 왔을 때도 얘를 만나면 적어도 하루는 행복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이 여자애가 만약에 뭐 만난 지 얼마 안 됐든 길게 봤든 지속적으로 형님들이랑 만남을 가지신다면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굉장히 곤란해요. 그러니까 저기 버티명처럼 사랑니 발찬다고 1000만 동 달라고 하면 만난 지 얼마 안 됐으면 솔직히 말해서 직접 가가지고 야 너 어금니 깎게 물었다고 사랑니를 직접 주먹으로 빼드려도 되는데, 몇 번 만나고 형님들이 아쉬운 요소가 있으면 저걸 고민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형님들이 그 걱정하는 게, 결정을 하시는 게, 만난 지 꽤 된 상황이면 돈을 줘야 오히려 마음이 편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형님들이 조금 더 젠틀하게 또는 스마트하게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여자를 못 믿어가 아니고, 여자애가 만약에 사랑니 같은 경우에는 지가 뽑고 뭐 인증을 보내고 할 수 있겠지만은 좀 더 큰 병원비를 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형님이 진짜 내주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병원 연락처랑 결제 정보, 그러니까 계좌 같은 거, 그 다음에 영수증 또는 이제 수납 증명서 같은 거죠. 수납 같은 거 서류를 주면 내가 베트남의 지인을 통해서 병원에 직접 결제할게 라고 하세요. 그럼 여자애가 보세요. 사람 심리가 그래요. 진짜 급한 애다, 진짜 돈이 급하고 상황이 급한 애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알겠어 오빠 말대로 할게, 내가 이거 해서 오빠한테 보내줄게, 이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구라치는 애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오빠 나 못 믿어? 왜 그렇게 해? 지가 돈 빌리면서 이렇게 한다고요. 그럼 그때는 차단. 이거는 병원도 아예 신뢰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만약에 관계를 만났으면, 오래 만났으면 여자애들이 병원비 같은 얘기를 하면 저렇게 증빙서류를 달라고 하면 다 줍니다. 그러니까 형님들이 조금 더 그 고민하는 상황에 대해서 영리한 대처가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 아시겠지만 절대 해서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게 뭐냐면, 자기 가족이라고 하고 가족이 무슨 일 있다 생각하고 계좌번호를 가족 계좌를 줘요. 막 한국 계좌 있어? 막 그렇게 하면서. 그래서 가족으로 송금을 하고, 그러니까 얘가 아닌 제 3자한테 송금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얘들이 태반이, 야 여자애가 돈 달라고 그래. 형님들이 너한테 돈 어떻게 보내? 나 계좌 없는데. 그럼 여자애가 꼭 얘기한다? 자기 친구 중에 또는 자기 가족 중에 한국 계좌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 오빠 거기로 송금을 하면 내가 알아서 환전할게. 그것도 사실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형님들. 제 3자 누군지 알고. 그리고 나서 또 이거는 진짜 좀 드문 케이스긴 한데, 사업 투자하는 애들 있어요. 걔는 진짜 맞아야 됩니다. 걔네들은 저기 그 알루미늄 배트 같은 걸로 좀 맞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여자애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예요. 교민들한테도 많이 하고 여행객도 많이 하는 게, 숙소를 월세를 내달라 그래요. 그리고 나서 여자애가 하는 말이, 오빠 어차피 매달 오니까 오빠가 숙소를 월세를 해주면 내가 평소에는 거기 살다가 오빠 올 때마다 오빠 거기 4일 5일씩 있으면 되잖아.
근데 월세로 하는 게 매일매일 하는 것보다 싸다. 오빠 한 달 월세랑 오빠가 5일 동안 여기 있는 거랑 돈 차이가 별로 안 난다. 나는 평소에 여기서 살겠다. 이런 애들 있어요. 고단수죠, 고단수. 근데 그런 친구들이 나중에 되면 그 집에서 딴 남자랑 산다고. 형님들이 오시는 5일 빼고 나머지 일은 25일은 다른 남자랑 산다고 거기서. 근데 형님들이 이제 이런 요소들에 마음이 많이 약해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여자들이 얘기해요. 분명 나를 사랑한다고는 하는데 사랑하는데 계속 돈이 뭔가 필요한 상황이 계속 생겨요. 오빠 나 오빠 좋아해, 오빠 사랑해 하면서 계속 뭔가 상황들이 발생하는 거야. 돈이 필요한 상황들이. 그리고 차라리 매달 용돈을 주는 사이면 슈가데디 같은 거죠. 일정 금액을 주는 관계면 상관이 없는데 그거는 서로 간에 합의가 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수시로 돈을 뜯기는 관계가 있어요. 이런 관계가 제가 봤을 때 제일 위험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은 착한 오빠 말고 영리한 오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자극적인 워딩을 했는데 형님들 마음이 편하실 정도로 호의를 베푸는 건 좋은데 그 이상은 좀 칼같이 끊어낼 줄 아셔야 됩니다. 여자애가 사랑을 인질로 돈을 요구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좋아요. 나도 너를 사랑하는데 너의 개인적인 문제는 네가 해결하는 게 맞지 않냐? 또는 또 멋지게 야 너 내 돈 보고 만나 이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안 그러면 그 관계 자체가 굉장히 형님들에게 스트레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자애들이 진짜로 감정에 호소하고 뭔가 하는 친구들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경각심을 일깨워드리자고 건방지게 이렇게 얘기를 해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 컨텐츠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컨텐츠는 바로 저의 리벤지 썰입니다.